go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urn through the night. Why you're so salty? 네, 안녕하세요, 용박입니다. 오늘은 희귀 렌즈 후지의 MK185, MK50135 시네마틱 렌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상팀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백두 인터내셔널에서 쇼날에서 협찬으로 이 후지 렌즈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한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해외에서 주로 위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촬영은 그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자체는 메인은 이제 김무근 감독님께서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인터내셔널에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뮤비 촬영을 해봤는데 이제 메인 카메라 감독이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렌즈 조정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쓰는 렌즈 이제 소니 거 시네마틱 렌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렌즈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을 아나몰픽 비율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광각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들이 더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또 촬영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50135보다는 185를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나몰픽이다 보면 이제 옆으로 길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광각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니 시네마틱으로는 조금 촬영 자체가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렌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네마틱 렌즈보다는 이 두 렌즈가 각기 개별 무게는 훨씬 당연히 더 가볍고요. 크기도 좀 더 작고, 그래서 뭐 핸들링 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 소니 거는 이제 네이티브 렌즈니까 그 AF를 지원하고 AF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차피 거의 이제 그 뮤비 촬영이나 영화 촬영할 때는 그 매뉴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불편함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보다 저는 딱 첫인상이 가볍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저희가 막 트럭 갖고 다니면서 촬영팀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덕션 아니면 사실 무게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차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지하철로 다니고 어디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예 불가능하죠. 말하면. 네. 진짜 근데 일단은 저희 지금 소니 거 렌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들고 다닐 때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쵸. 꽤 무겁죠. 지금 촬영을 그걸로 하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이따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서트로 하나 넣어드리죠. 아니 시네마틱 렌즈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약간 싶은. 그리고 이제 뭐 외관부터 하나씩 그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두 개를 이렇게 옆에 한번 세워볼까요? 세우면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셨어요. 이제 후지에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그러니까 렌즈가 스펙이 다른 렌즈인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장점은 이제 렌즈를 교체했을 때 예를 들면 팔로우 포커스나 다른 부분들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세팅 필요 없이. 그치. 이건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촬영이 다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후드를 여기 나사를 이렇게 빼서 빼면 진짜 작아요. 렌즈가 진짜 작아요. 요만해. 제 손이 굉장히 크군요. 어쨌든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하게 촬영했어요. 네, 약간 영화 소품 같다. 이런 거. 너무 옛날인가? 약간 걸리버 여행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친구 나이를 맞춰보세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드는 이제 이렇게 사각 후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안에 이제 렌즈 캡이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빼놨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에 필터 따로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원형 필터도 장착할 수 있고 바깥에 사각 필터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후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렌즈 구성은 다 잘 돼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초점 링이나 여기 화각 변화하는 링이나 줌 링이나 여기 키 링, 그러니까 여기 조리개 링이라고 보통 하죠. 하여튼 요것도 다 필요한 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점 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몇 도 돌아간다고 스펙이 써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포커스 로테이션이 200도가 돌아가요. 그럼 이게 200도가 돌아가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최소 초점거리에서 무한대까지 넘어가는데 20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섬세한 포커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링들 자체도 당연히 시내 렌즈의 스펙에 맞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팔로우 포커스까지 달고 다닐 만한 공간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좁은 데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손으로 이걸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사실 손으로 하다 보면 흔들림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다 보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일부러 디자인을 곡선의 느낌이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렌즈가. 이번에 이게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에 나오지 않았나. 올해 초나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신제품이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라인업도 있어요. 이게 MK잖아요. 앞에 뭐 ZK, HK 뭐 이렇게 K 라인업인데, 그게 이제 그 4K 렌즈 라인업들인데 그건 다 PL 마운트예요. PL 마운트라는 거는 이제 물론 대중적으로 시내 마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아리사의 마운트인데, 이제 PL 마운트가 아니라 E 마운트로 나온 첫 렌즈로 시내 렌즈로 알고 있고요. 이제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제가 소니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또 그 R3, A7 R3를 사용했거든요. S2, R3, 6500 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른 카메라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했고 그 R3로만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중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 어떤 중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구매하지는 않으실 거고, 어쨌든 간에 작은 프로덕션이라도 프로덕션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선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요즘에 소니 바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다른 시네마 바디를 내가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답도 없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사실 소니가 워낙 잘 만들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마운트로 이런 렌즈를 후진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대규모 프로덕션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약간은 그 바이오맨에 나오는 로켓처럼 바이오맨이라고 했어요. 나이 좀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요 정도까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진 가셔야 이제 대규모 하고 막 조감독도 있고 뭐 하고 여기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소규모 촬영하셔도 무비 작업 편하게 하셔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워낙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영화 작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렌탈하기에도 좋은 렌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꼭 사지 않는다고 해도 맞아. 렌탈하기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딱 좋은 렌즈들인 것 같아요. 구매는 조금 가격이 되죠. 한 두 개 합쳐서 네. 1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18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렌즈, 다른 이제 동 스펙의 다른 렌즈, 2.9T거든요 이게. 네. 2.9T의 다른 렌즈들을 봤을 때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시장을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줌 렌즈잖아요. 이제 고정 조리개의 줌 렌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양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이제 단렌즈로 유명한 여러 가지 회사들 렌즈를 구매하려면 렌즈를 여러 개 사야 막 10개 이렇게 사야지 사실은 풀 스펙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교체하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촬영 조감독이 셋이야. 상관없지.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지만 이제 소규모 프로덕션에서는 아주 쓰기에 좋은 렌즈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실내 촬영이 많아서 185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렇죠. 아주 많이 사용했죠. 거의 렌즈 교체 특정한 장면 말고는 거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185가.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공간 자체가 막 헌책방 이런 데서는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가까이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땡겨서 얼굴 땡길 때는 이제 5013으로 사용했는데 185를 제일 많이 사용했죠.
두 개 다 2.9에서 22까지 T가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도 심도 표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마크로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시네렌즈에 마크로 기능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이 링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링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마크로 렌즈로 변해서 초점거리가 엄청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가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마크로 돌려서 켜가지고 이걸 돌려서 이제 찍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다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올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뭐 다른 렌즈가 꼭 필요하지 않은 올인원 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시네 렌즈들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브리딩이라고 하죠. 뭐 브리딩이나 그 포커스 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제가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변환시킨다고 해도 뭐 포커스가 확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6500 한번 예? 네, 6500 한번 마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요 크롭바디. 크롭바디. 이게 어쨌든 간에 스펙이 슈퍼 35 스펙이기 때문에 그 APS-C 그 카메라에 물려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500에도 물론 이렇게 되면은 바디 교체형 약간 얘는 뭐 하는 앤가라고 생각하시죠? 렌즈는 500만 원 정도 되나요? 550만 원 정도. 550만 원 되고 이제 카메라는 요새 한 1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이한 조합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새 찍는 앤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훨씬 더 라이트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6500을 물려서 촬영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 크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운트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마이크 이렇게 달고 모니터 옆에 달면은 제일 최소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딱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딱 사용하기에는 뭐 아주 라이트하고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렌즈는 이제 그 슈퍼 35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APS-C 이제 크롭바디 보통 소니 크롭바디 그 센서 크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용으로는 또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각을 이제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6500이나 630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R3는 4K 촬영을 할 때 센서의 중앙 부분만을 크롭해서 사용합니다. R3 센서 자체가 워낙 고화소이기 때문에 4400만, 500만 이렇게 엄청 고화소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잘라도 5K를 샘플링 하게 돼요. 5K를 샘플링해서 4K로 다운 샘플링하는 방식을 그럼 굉장히 선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R3나 6500, 6300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탁월한 렌즈고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FS5나 FS7이다. 그건 뭐 당연히 좋죠. 그럼 원래 이 렌즈가 그런데 물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R3나 6500이나 6300을 쓰시는 분들도 이 렌즈를 렌탈하거나 구매해서 쓰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화질 저하도 전혀 없고요. 화질 너무 좋아. 아주 쨍하고 좋고 그 다음에 그 6500이나 6300 이제 R3가 가지고 있는 그 다운 샘플링 방식 있잖아요. 이제 6500이나 300은 6K에서 4K로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R3 같은 경우는 5K에서 4K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데 이렇게 촬영된 그 4K 화면은 아주 선회도가 진짜 높거든요. 다른 회사들 거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카메라 예를 들면 카메라 전체를 구성해야 된다. 내가 시네를 이번에 하는데 내가 사야 돼. 혹은 전체를 구성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의 선택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가격대가 사실은 뭐 FS5나 7을 사는 것보다는 가격대를 훨씬 낮출 수 있고 아리사의 카메라나 아니면 PL 마운트의 다른 카메라랑 렌즈를 조합한다고 했을 때도 훨씬 낫지 않나. 약간의 근데 화각의 손해를 보는 게 괜찮다고 하시면 또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S2에서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화각 손해를 보고 화각 손해도 보고 조금 이제 화질도 저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중간 부분을 또 크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적정한 거는 R3나 6300이나 6500이 제일 좋지 않나. 뭐 FS5 2나 뭐 FS7 2나 뭐 이런 거는 뭐 돈 많으시면 뭐 그런 거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데서도 당연히 물어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FS5 같은 경우는 바디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렌즈들을 보통 물렸을 때 좀 약간 약간 너무 크다. 렌즈가 너무 크다. 약간 이런 가분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렌즈를 물리면 FS5에 물렸을 때도 거의 딱 그 사이즈가 딱 좋아요. 딱 이제 FS5 바디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고객사한테 잘 보여야 되면 그렇게 하세요. 요 정도 되거든요. 렌즈를 쓰시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이제 이 렌즈가 핸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스펙도 나쁘지 않은 렌즈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펙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리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이제 9블레이드 아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9매 조리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bokeh가 굉장히 예쁘고 동그랗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뭐 옆에 그립 끼워서 이렇게 줌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예 빼고 만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T값 같은 경우는 2.9가 최소고 F값 같은 경우는 동일 환경에서 2.75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커스 로테이션이 200도 정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줌 로테이션이 90도 정도 돌아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1kg가 안 되는 980g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농담으로 이제 새 사진 찍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시내 렌즈 들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비교적 가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뮤비 촬영이나 이런 촬영 하실 때 거의 삼각대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들고 다닐 법해요. 핸들드 촬영하는 충분히.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더 마크로 이제 기능이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낸 렌즈 같은데 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 대중적이지도 않고 쓰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도 절대 리뷰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격이 더럽거든요. 네, 이번에 써보고 너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네, 뭐라고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사실 테크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이 렌즈 사용 후기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혹시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저희가 작업을 거의 소니 걸로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메이커 써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요런 조합도 괜찮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껴서 그냥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김 PD, 김 감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용박이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